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디컬 이미지 아널리시스 저널에 게재된 CDD-SA Contrastive Domain Disentanglement and Style Augmentation for Generalizable Medical Image Segmentation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의료 영상 분할에서 발생하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CDD-SA를 제안합니다. 본 논문은 해부학적 특징과 스타일 정보를 서로 분리하고 대조학습과 스타일 증강을 통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과 함께 기존 기법 대비 성능 향상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정의를 다룹니다. 이어서 메서드에서는 제한된 CDD-SA 프레임워크의 주요 기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Experiments and Results에서는 실험 환경과 성능 비교 결과,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의 코드 재현성을 확인한 뒤에 컨클루전에서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의료 이미지 분할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도메인 시프트라는 것입니다. 도메인 시프트란 학습에 사용되는 소스 데이터와 실제 테스트에 사용되는 타깃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의미합니다. 의료 영상에서는 동일한 질병을 다루더라도 데이터가 수집되는 환경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캐닝 장비가 서로 다르거나 촬영 시 적용되는 영상 프로토콜이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데이터가 수집된 환자군의 특성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상의 해상도나 밝기, 잡음 수준과 같은 기본적인 화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스 도메인과 타깃 도메인 사이의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모델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도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즉 새로운 도메인에 속하는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 분석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임상 현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은 활용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시프트를 극복하는 것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 및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안저 영상 데이터셋 간의 분포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퓨지나 드리스티, GS, 림1 같은 대표적인 퍼블릭 데이터셋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각 데이터셋마다 분포 곡선이 서로 다른 위치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퓨지와 드리스티, GS, 그리고 림1 데이터셋은 분포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한 데이터셋에서 학습했을 때 다른 데이터셋에서 그대로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도메인 시프트 문제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를 넘어서 실제 의료 인공지능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델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동작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쓸 수 없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는 CDD-SA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바로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2가지 대표적인 접근법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도메인 적응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도메인 일반화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접근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적응은 라벨이 제공된 소스 도메인과 라벨이 제공되지 않은 타깃 도메인이 모두 주어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핵심 목표는 두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축소하면서 모델이 타깃 도메인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원은 라벨이 있는 소스 도메인을 의미하고 주황색 원은 라벨이 없는 타깃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 두 분포는 점차 수렴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메인 적응의 근본적인 한계는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새로운 도메인이 예측 불가능하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은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반면 도메인 일반화는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루게 됩니다. 도메인 일반화는 학습 시점에서 여러 개의 라벨링된 소스 도메인만을 활용하여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는 전혀 관찰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다양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보편적이고 도메인 불변적인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훈련 시 포함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1과 소스 2로부터 학습된 지식은 결국 빨간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도메인으로 일반화됩니다. 요약하면 도메인 적응은 타깃 도메인을 전제로 한 접근법으로 특정 환경에서는 최적화가 될 수 있지만 도메인 일반화는 타깃 도메인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일반화 가능한 표현 학습을 지향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도메인 일반화 방식을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임상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의료 영상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일반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도메인 일반화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 증강과 도메인 불변 표현 학습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은 입력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해 학습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모델이 여러 형태의 입력에도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밝기나 회전을 변화시키는 등의 이미지 변환을 통해서 모델이 특정 도메인에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불변 표현 학습은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추출해 모델이 보편적인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변 표현 학습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통된 특징만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메인 고유의 정보가 버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변 특징만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도메인 고유의 정보와 불변의 정보를 균형 잡게 학습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도메인 일반화 방법들은 불변 특징만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각 도메인 고유의 정보를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CDD-SA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입력 영상을 두 가지 표현으로 분리하여 학습합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불변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이는 영상에서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의 필수적인 특징을 보존합니다. 해부학적 구조는 질환의 형태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메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특화 스타일 특징입니다. 기존 방법들은 이러한 스타일 정보를 제거했지만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스타일 특징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증강에 활용합니다. 즉, 각 도메인 고유의 시각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듦으로써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CDD-SA는 해부학적 구조와 스타일 정보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증강과 불변 표현 학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모델이 도메인 간 차이를 극복하면서도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더욱 견고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CDD-SA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입력 영상은 두 개의 인코더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아나토미 인코더로서 해부학적 구조와 같은 도메인 불변 특징을 추출하고 다른 하나는 스타일 인코더로 명명하여
도메인 특화적인 스타일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목적에 활용됩니다. 해부학적 표현은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되어 구조적 일관성을 보장하고, 스타일 표현은 도메인 증강과 재구성 과정에 활용되어 일반화 성능을 높입니다. 즉,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해 각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분할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CDDSA 프레임워크에서 아나토미 인코더를 활용한 세그멘테이션 과정입니다. 입력 영상은 아나토미 인코더로 전달되어서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인코더는 유넷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출력 채널의 크기를 T로 변경하여 다양한 해부학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단일 표현만으로는 영상의 복잡한 구조를 복합적으로 충분히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채널 수를 늘려 여러 종류의 구조적 패턴을 포착하도록 함으로써 해부학적 특성을 보다 잘 포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출력은 해부학적 표현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T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특징 맵입니다. 이후 이 특징 맵은 세그멘터라고 하는 모듈로 전달됩니다. 세그멘터는 다채로운 구조적 특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적인 분할 결과를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T개의 채널을 조합해 단일 채널 출력으로 변환하고,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 맵,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할 수 있는 타겟 프리딕션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는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과 비교되어 손실 함수가 계산이 되고,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가 학습됩니다. 다시 말해, 아나토미 인코더가 풍부한 구조 정보를 확보하고 세그멘터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서도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 분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핵심은 유넷 기반 아나토미 인코더로부터 다중 채널의 해부학적 특징을 추출하고 세그멘터가 이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확한 분할 결과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전체 프레임워크 하단 부분의 스타일 코드 학습 과정을 설명합니다. 입력 영상은 스타일 인코더, 즉 모달리티 인코더에 전달이 되며, 이 인코더는 VAE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VAE는 Variation Auto Encoder라고 함으로써 변분 오토 인코더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도메인에 대한 분포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력된 스타일 코드는 단순한 벡터가 아니라 확률 분포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타일 코드가 단순히 특정 도메인의 한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잠재 공간상에서 유의미하게 정규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적용하여 스타일 코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 공간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벡터라 하더라도 여전히 의미 있는 스타일 코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이 도메인 증강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생성을 할 때도, 분포상에서 샘플링을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스타일 인코더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기반으로 잠재 공간을 학습을 하고, KL 레귤러라이제이션, KL 정규화를 통해서 스타일 코드를 정규화함으로써 도메인 증강 시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재구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DDSA는 입력 영상을 두 가지 표현으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해부학적 표현이고, 즉 도메인과 무관하게 구조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스타일 코드, 도메인 고유의 시각적 특성을 담은 부분입니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이 두 표현을 다시 결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부학적 표현에 스타일 코드를 추가하여 원래의 영상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모듈이 바로 디코더라는 모듈입니다. 디코더는 입력된 구조 정보와 스타일 정보를 조합하여 재구성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본 영상과 비교되며 이를 통해서 모델이 구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메인 고유의 스타일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일 정보와 해부학적 표현을 결합하여 디코더가 생성한 재구성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다라는 것은 디코더가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잘 조합하여 일반적인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구성 과정은 단순히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스타일을 동시에 보존하는 표현이 잘 학습되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CDDSA는 단순히 불변 특징만 활용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스타일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 모델은 스타일 코드의 도메인 간의 변별력 학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조학습을 활용합니다. 먼저 대조학습은 최근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서로 유사한 샘플은 잠재 공간에서 더 가깝게, 다른 샘플은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심클레어나 모코, 그리고 멀티모달 분야에서는 클립과 같은 모델들이 대조학습을 활용하여서 강력한 표현학습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데이터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활용하여서 특정 레이블이 없이, 타깃이 없이도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조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도메인 스타일 코드 학습에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도메인, 같은 데이터셋에서 나온 이미지는 포지티브 페어로 서로 가깝게 해야 할 쌍으로 설정하고 잠재 공간에서 서로 더 가깝게 정렬되도록 학습을 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파생된 이미지 쌍은 네거티브 페어로 간주를 하고 잠재 공간에서 멀어지도록 목적 함수를 구성을 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도메인에 해당하는 스타일 코드는 잠재 공간에서 별도의 클러스터로 모이게 되고 서로 다른 도메인 간에는 충분히 구분되도록 정규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스타일 코드는 단순히 원본 스타일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메인 증강에 적극 활용됩니다. 즉, 여러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를 선형 조합하거나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강된 스타일을 원본 구조 표현에 더함으로써 모델은 보지 못한 도메인에서도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조학습은 스타일 코드가 도메인 간의 구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메인 내부에서는 일관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된 모델은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CDDSA에서는 해부학적 표현과 스타일 코드를 분리한 뒤에 증강된 스타일 코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나토미 인코더를 통해 얻어진 해부학적 표현은 원래 구조적 정보를 유지하고 여기에 증강된 스타일 코드가 결합되어 디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스타일만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같은 환자의 이미지라도 마치 다른 도메인에서 촬영된 것처럼 변형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줍니다. 즉, 모델이 실제로 보지 못한 도메인에 대해서도 견고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기법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DDSA는 도메인의 편향을 줄이고 일반화 성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페이지에서는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DDSA의 주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제한된 기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에서의 코드 재현 및 재현 환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성능은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먼저는 공개된 멀티 도메인 안저 영상 데이터셋과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비인두함 MRI 데이터셋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안저 영상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총 4가지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보았던 DRIST-GS, 리먼 R3, 리퓨지 트레인, 그리고 리퓨지 밸리데이션이 그것입니다. 각 데이터셋은 서로 다른 병원과 서로 다른 스캐너 장비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영상의 화질이나 색감, 시야 범위 등에서 상당한 도메인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DRIST-GS는 인도의 한 병원에서 수집이 되었으며 리먼 R3는 니덱 AFC210이라는 장비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반면 리퓨지 데이터셋은 JC 비스캠 500과 캐논 CR2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안저 영상이라 하더라도 수집 환경과 장비 차이로 인하여 시각적 분포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멀티 도메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것은 CDDSA가 실제로 일반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델의 실험에서는 Leave One Domain Out, 줄여서 로도라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4개의 도메인 중에서 3개를 학습에 사용을 하고 남은 한 도메인을 보지 못한 타깃 도메인으로 설정하여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메인 쉬프트 상황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설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 도메인은 모든 학습 도메인을 하나로 합쳐서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즉, 학습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셋 내에서의 도메인 구분을 하지 않고 단일 데이터셋처럼 다루며 이는 보지 못한 도메인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도메인에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인트라 도메인은 동일한 도메인 내에서 학습과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메인이 개입하지 않으며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인터 도메인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나 인트라 도메인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즉, 두 결과 사이의 차이가 곧 도메인 일반화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CDDSA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들 대비 CDDSA를 적용을 했을 때 평균 성능에서 뚜렷한 향상을 나타나며 특히 인터도메인 설정에서도 안정적인 개선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한한 도메인 디스인탱글먼트, 도메인 불변과 스타일 증강이 실제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강화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로도 전략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번에는 CDDSA의 변형된 형태의 실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CDDSA 뒤에 마름모 형태의 모양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스타일 증강에 사용되는 새로운 스타일 코드를 가우시안 분포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VAE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한 확률 분포를 통해서 가우시안 분포에서 무작위로 스타일 코드를 샘플링을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CDDSA, 마름모가 붙지 않은 실험 결과는 소스 도메인 내에서 얻은 실제 랜덤 스타일 코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단순히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코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스 도메인 기반의 랜덤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평균 성능에서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도메인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모델이 보지 못한 도메인에 일반화되는 데 있어 실제 데이터 기반 스타일 증강이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CDDSA가 단순히 무작위 증강이 아니라 도메인 데이터 사이의 분포 자체를 활용한 학습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접근 방식은 도메인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도메인별의 시각적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은 OC, 옵틱 컷 프리딕션, 그리고 초록색은 옵틱 디스크 프리딕션을 의미합니다. CDDSA의 결과를 보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경계가 더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깝게 맞추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안정적인 분할 성능을 도출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메인 간 차이가 큰 경우에도 경계가 잘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제한된 방식이 일반화 성능에서도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아래의 결과는 도메인 스타일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조학습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DSNE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학습된 스타일 코드를 2차원 공간에 투영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대조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도메인 2와 도메인 3, 4의 스타일 코드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중첩되면서 흩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도메인 간 차이를 충분하게 학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대조학습을 적용한 경우로서 각 도메인의 스타일 코드가 훨씬 더 구분되게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델이 각 도메인의 고유한 스타일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일반화된 표현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즉, 도메인 스타일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단순히 스타일 코드를 분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메인 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일반화 성능을 혹은 일반화 특징 표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시각적 표현, 실제 이미지에서의 분할 결과와 함께 비주얼적인 비교를 통해서 재구성된 이미지가 해부학적 표현과 스타일 코드를 통해서 얼마나 잘 재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메인에 불변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표현하는 네트워크는 기존 원본 이미지로부터 해부학적 특징을 매우 효과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타일 코드 표현을 통합함으로써 그 도메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의 코드가 로컬 환경에서 어떻게 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 환경 설정을 그리고 그 코드 재현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험을 로컬 PC에서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환경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논문에서 기대하는 환경은 파이썬 3.8, 파이토치는 1.8.0 이상, 그리고 텐서보드와 넘파이와 같은 기본 패키지들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사용한 환경인데 파이썬 3.10과 파이토치 2.5.1을 포함해서 최신 버전을 적용을 했습니다. 텐서보드 X와 넘파이 또한 요구 버전이 없어 최신 버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제공한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해부학적 특징을 추출하는 아나토미 인코더, 코드에서는 A 인코더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스타일 정보를 추출하는 모달리티 인코더, 혹은 스타일 인코더, 그리고 코드에서는 M 인코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A 인코더는 유닛 구조를 기반하며 입력 이미지에서 공간적이고 구조적인 정보를 추출하도록 구분되어 설계가 되었습니다. 코드에서 보시면 출력 채널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해부학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미지 내에서 형태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M 인코더, 모달리티 인코더는 Variational Auto Encoder, VAE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미지에서 강도와 같은 스타일 정보를 학습을 하면서 학습 과정에서 평균과 분산을 통해 확률적 잠재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확률적 표현 덕분에 도메인 스타일을 다양하게 샘플링하고 증강할 수 있습니다. 즉, 코드 구현 단계에서부터 해부학적 구조와 스타일 정보를 분리하여 학습하고 혹은 인코더를 분리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여러 도메인으로부터 불변된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분리는 모델이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학습에 사용된 안저 이미지와 모델이 생성한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원본 안저 영상이고 오른쪽은 모델이 출력한 예측 마스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은 옵틱 디스크와 옵틱 컵을 구분해 세분화하면서 구조적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안된 방법이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의료 영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의료 영상 분할에서 도메인 일반화를 위해서 도메인 불변의 특징과 도메인 특유의 특징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주로 도메인 불변의 특징만을 강조하여 도메인 특유의 유용한 단서를 잃어버린 반면에 제안하는 접근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합니다. 특히 CDD-SA는 해부학적 특징과 스타일 특징을 분리하여 학습하여 해부학적 특징은 모든 도메인에 걸쳐 구조적으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스타일 특징은 단순히 버려지지 않고 데이터 증강을 위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더 다양한 도메인 스타일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견고한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도메인 일반화 연구의 중요한 한계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즉, 도메인 불변성과 도메인 특유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실제 의료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분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DD-SA라는 논문에 대한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